네, 지금부터는 11월 넷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11월 이제 21일 월요일에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대출 우대금리 네. 발표가 있고요. 독일에서 10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일단 발표되고 우리 한국은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11월 22일 화요일에는 미국 11월 이제 리치몬드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11월 23일 이제 수요일은 FMC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위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선 추수감사절로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일 금요일은 독일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그날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큰 쇼핑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리게 됩니다. 네.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아주 굵직한 건 없는데 일단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대출 우대금리를 결정하는 게 이게 이제 부동산 대출 금리랑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상 기준금리죠. 네, 기준금리인데 이게 아마 금리 인하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월요일 날 이게 만약 금리를 하게 되면 또 부양책이 또 나오는 거니까 네. 증시엔 좀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시고 독일 생산자 물가도 중요한 게 독일이 전력 요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나 최근에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꺾이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아직은 유럽이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좀 꺾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FMC 회의록이 좀 공개되는데 또 연준 의원들의 시각 또 앞으로 12월에 있을 그 FMC에 대한 또 약간의 예고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좀 주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이제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여기서 기대 인플레 지표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도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요새 좀 기대 인플레가 좀 살짝 또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꺾여주면 또 증시의 호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발표되는 미시건대 그 기대 인플레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겠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 열리잖아요. 예. 금통위에서 지금 0.5냐 0.25냐 가지고 좀 논쟁들은 있는데 결국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요거 결정하니까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좀 기대감이 높진 않습니다. 워낙 이제 소비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각 기업별로 매출이 또 잘 나오는 데이터들이 이게 나오면 이제 그 다음 주 좀 증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예. 주말까지 한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추이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4일 날 목요일 날로 예정된 금통위에서 네. 뭐 지금 봐서는 0.25% 포인트 베이비 스텝 올린다 이런 게 좀 더 의견들이 네. 많던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0.5를 일종의 시장이 이제 각오하고 있다가 네. 0.25로 이렇게 바뀌면은 증시에 국내 증시에 좀 도움이 될까요? 예, 당연히 좀 좋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0.5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신용 경색 리스크 좀 있잖아요. 예. 부동산 PF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돈이 안 돈다 뭐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오니까 이 상황에서 또 만약에 기준금리를 세게 올려버리면 이게 신용에 또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0.5로 올리냐 0.25로 올리냐 뭐 0.25% 차이긴 하지만 그 효과는 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 이제 0.25로 올려도 되는구나. 그럼 여유가 생겨요. 아 물가 때문에 그동안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렸는데 이젠 베이비 스텝으로 갈 정도로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는구나. 여유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또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 가능성이 높은 게 이청용 총재가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한 이제 다음 날 바로 기자회견에서 미국 인플레 둔화 소식은 굉장히 좋은 뉴스다. 예. 그래서 24일 뭐 금리를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줄지 모르지만 24일 금리 결정하는데 아무튼 좀 참고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언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그리고 그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이제 0.5%죠. 약간 매파죠. 여기에 찬성하셨던 두 분이 있어요. 박기영 금통위원과 서영경 금통위원이 발언을 어떻게 했냐면 최근에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약간 이제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0.25% 확률이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도 좀 유력해지지 않았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크셔 해서웨이 예. 그 워런 버핏의 투자 회사가 이제 대만의 TSMC 주식을 막 41억 달러나 샀다 이래가지고 네. 이슈가 됐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삼성전자한테 이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오히려 부담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삼성전자한테는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왜 삼성을 안 샀을까? 예. 기업이 삼성전자 사주지. 그리고 TSMC 요즘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막 아마 뉴스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네. 대만 위험하다, 돈 빠져나간다 이러는데 워런 버핏은 왜 샀을까? 근데 결국엔 일단 TSMC가 1등 기업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파운드리 그리고, 쪽에서? 파운드리. 그리고 애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투자하는 워런 버핏 입장에선 근데 애플 아이폰이 핵심인데 이 아이폰의 핵심은 반도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칩 있죠. 칩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의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TSMC입니다. 잘 만들어줬잖아요. 칩을 예. 계속 자기 설계대로. 그러니까 이 한몸통이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도 있겠지만 그 이 워런 버핏 입장에서 자기가 잘 아는 애플과 관계가 있는 TSMC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TSMC가 중국 때문에 우려를 하지만 애리조나에 공장을 좀 짓거든요. 예. 24년부터 가동이 돼요. 그럼 미국 쪽에도 이 대응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3분기만 하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올라갈 때 TSMC 급락하고 있었거든요. 예. 사실 이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가격적인 면도 매력이 있다 보니까 그 워런 버핏이 아마 선택을 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악재로 안 보냐면 저는 이걸 좀 생각한 거예요. 워런 버핏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소비재 기업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거든요. 코카콜라, 애플. 근데 이 반도체는 뭐죠? 소비재 기업이 아니라 B2B라 그러죠. 네. 기업 대 기업 간의 중간재죠. 기본적으로 부품이죠. 네, 부품이죠. 그래서 경기에 되게 민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장치 산업이에요. 원래 워런 버핏 책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워런 버핏은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 조금만 투자해서 많이 버는 회사들. 그래서 주로 투자하는 게 보험사, 예. 뭐 음식료, 코카콜라 같은 거. 근데 TSMC는 막대한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회사인데 이걸 왜 샀을까? 결국 시대가 바뀐 걸 좀 인정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반도체를 인정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반도체에서 아무거나 산 게 아니라 TSMC는 기술력이 세계 1위입니다. 이거 선택한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못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메모리 1위인데다가 파운드리 2등이고 쫓아가는 입장이지만 그럼 삼성전자한테도 이게 나쁠 일일까? 워런 버핏이 반도체를 인정한 사건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경쟁사를 샀다고 해서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워런 버핏의 시각이 좀 바뀌어서 이제는 반도체를 재평가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좀 그렇게 봐서 삼성전자한테도 나쁜 뉴스는 아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우리 국내 반도체들 뭐 대표주도 있고 이제 소부장도 있는데 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업황은 분명히 안 좋은데 안 좋아요. 예. 근데 주가는 약간 뭐 바닥을 쳤는지 그게 이제 수급 요인인지 또는 네. 업황이 앞으로 뭐 개선될 것이라는 선반영인지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선반영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 과정이 내년에 이제 틀리면 다시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많은 이제 뭐 저기 전문 기관들도 빠르면 내년 2분기, 예. 늦으면 3분기에 터닝한다. 그리고 그렇게 또 확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도 감산을 더 세게 했어요. 감산을 세게 한다는 건 공급이 그만큼 더 줄어요. 예. 그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면요, 이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내년 2분기에, 내년 1분기에 그 애플의 아니 그 인텔의 새로운 CPU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 DDR5. 근데 날짜가 확정됐어요. 이건 인텔이 직접 언급했어요. 이번에는 믿어도 됩니까? 네, 이번엔 1월 10일이라고 예. 자기네들이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되면 이건 진짜 인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건데 아무튼 1월 10일 날 출시한다고 예.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어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DDR5 쪽으로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오니까 그리고 2분기에는 내년에 그 중국도 리오프닝을 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예. 전인대 끝나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그게 좀 맞물려서 중국 경기 조금 살아나면 어쨌든 반도체한테는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시장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반영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확실해지면 주가는 견조하겠지만 그게 한 내년 2월 갔는데 이거 아닌데 네. 이러면 또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대감을 반영하고 근데 요즘에 또 반도체 장비가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이렇게 안 좋으면 설비 투자 줄인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설비 투자를 마냥 줄이는 게 아니라 대표회사인 삼성전자 투자를 안 줄입니다. 네. 그게 좀 달라요, 예전하고. 그러니까 삼성향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괜찮고 삼성이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IR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매년 그 비메모리 반도체 있죠, 파운드리 쪽. 예. 여기 관련된 공장을 하나씩 짓겠대요. 네. 이 공장 하나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매년 하나씩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좀 그 이 장비주 장비주한테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IRA 뭐 대표적인 수혜주가 돼가지고 계속 많이 오르다가 네. 최근 와서는 조금 주춤거리더라고요. 뭐 오르는 날도 있고 내리는 날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좀 약간 투자 전략을 좀 정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항상 그래요. 이게 실적과 스토리가 같이 겸비돼서 올라가면 아주 좋은데 그걸 다 갖추고 있는 업종이 2차 전지죠. 실적도 좋은데 스토리도 뭐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중국이 못 들어와서 되게 좋은 스토리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심도 안 해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비싸집니다. 가격이. 그걸 반영해서 올려버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그게 안 통하는 업종이죠. 그래서 실제 LG엔솔이 내년 PER 기준으로 81배입니다. PER이.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내년 기준으로 46배.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안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플레 감축법 말고 이젠 다 반영은 했고 예. 주가는 비싸고 그렇다고 뭐 나쁘진 않으니까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좀 옆으로 그냥 횡보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로운 매력이 좀 나올 때까지는 좀 기간 조정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주주들은 다 그렇게 가거든요. 유럽에서도 IRA 비슷하게 뭐 원자재법 준비한다고 했는데 네. 로 머티리얼 네. 액트 그게 조금 원자재법이라고 해요. 예, 예. 그게 현실화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금년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럽에서 언급한 게 한국, 미국, 일본이 그 우호국 중심으로 해서 조달하겠다라고 이미 기사가 나와 있고 네. 그걸 지금 플랜을 만들고 있나 봐요.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발표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국을 좀 견제해주고 한미일 중심으로 조달망을 확보하겠다. 이게 들어가 있으면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유럽 원자재법은 한번. 예. 근데 아직은 이제 내용은 안 나왔으니까 조금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요즘 보면은 또 게임주, 엔트주 같은 경우가 은근히 조금 강세더라고요. 네.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저기 부산에서 게임 엑스포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지스타? 예, 지스타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매년 열리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어쨌든 게임 업종이 뭐 이벤트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어쨌든 이제 게임 그 쇼가 열리니까 그 기대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꺾였잖아요. 고점에서. 미국, 예. 예. 이거는 일단 게임주한테 호재거든요. 어쨌든 그동안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비용 부담도 컸는데 그래서 일단 그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게임 회사들도 올해 돈을 좀 많이 못 벌다 보니까 인건비를 이제 좀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조조정도 일부 있었고 그럼 내년부터는요 비용이 좀 줄기 시작하겠죠. 올해보다는. 그래서 이제 좀 슬림화 될 것 같다. 그리고 일부 게임에 이제 또 네 번째가 12월 2일인데 크래프톤이 성공 여부는 저도 모르지만 콘솔 게임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게 좀 새로운 장르잖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콘솔을 잘 못했죠. 예, 거의 없었죠. 모바일 사실. 게임만 했고. 모바일만 꽤 큰 시장이에요. 북미나 유럽 쪽에선. 네. 근데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데 진출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던 게 빈살마 왕세자가 또 게임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국부펀드가 NC소프트 2대 주주고 넥슨도 지분 투자. 그러니까 이것도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약간 이제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게임 회사들 주가가 일단은 좀 최근에는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엔트는 어떻습니까? 엔터는 실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예. 이번에 SM하고 JYP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엔터는 경기를 안 탑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요. 팬덤이라고. 팬덤이란 이 효용이 그냥 무한대예요. 음. 그러니까 나는 BTS 앨범을 여기서 2배 올려도 사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저항감이 없어요.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거기다 리오프닝하면서 콘서트까지 열리게 되고 또 온라인 콘서트 병행하니까 비용도 주는데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하고 또 유튜브 때문에 확산도 계속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신인 걸그룹이 나왔다 하면요 그냥 히트칩니다. 네. 옛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데 다만 이번에 어쨌든 엔터주들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밸류 부담은 좀 생기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 방한하면서 이제 한국하고 사우디 간에 뭐
26개 분야 투자 협약이 체결됐다 네. 이러는데 주로 어떤 쪽이 조금 수혜 업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가장 컸던 게 이번에 그 철도 쪽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의외였던 게 그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2.5조 원 정도 MOU 맺었는데 네. 그 저희 네옴시티가 사실은요. 네옴시티 밑에 지하 쪽에 여기다 그 철도를 깔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차로 이렇게 교통망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지하 기차로 가는 거죠. 약간 네. 지하철 개념인데 여기에 뭐 고속철 같은 것도 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돼 뭐 있는데 더 라인이라고 네, 하죠. 더 라인이죠. 예. 여기에 주요한 교통수단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철도라는 거. 아, 지하철도. 예. 그래서 이제 그 현대로템이 이거 MOU를 좀 맺다 보니까 그날 대부분 빠졌거든요. 예. 근데 현대로템 올라 버렸어요 주가가. 음.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이었고 또 한 가지가 삼성물산이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 합쳐서 한 5-6개 기업이 그린 수소랑 암모니아 있죠. 그러니까 수소죠. 수소 사업도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사우디 하면 뭐 건설하고 뭐 태양광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여기에 좀 수소가 들어간 게 조금 좀 그 새로웠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새로웠던 게 그 삼성물산이 그 사우디 국부펀드죠. PIF랑 네옴시티에 또 주택 건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모듈 방식이라고 하는데 미리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조립식 예, 주택? 조립식이죠. 예. 예. 조립식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이것도 아마 그 MOU를 좀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기존에 좀 생각을 안 했던 부분들인데 체결이 돼서 좀 약간은 좀 의외였다.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원전도 좀 일부 있었고, 예, 그리고 게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 약간 작은 기업이긴 한데 게임 관련해서도 일부 MOU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부분까지 합쳐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이건 뭐 네옴시티가 아닌데 S-오일의 최대 주주가 저기 사우디 아람코잖아요. 예. 근데 한국 울산에 9조 원짜리 화학 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사우디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국내 투자로는 네. 굉장히 좀 큰 규모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이번 주에 좀 그 VR, AR 관련해 가지고 그 요즘에 기기 있잖아요. 예. 여기 애플이 좀 출시한다고 그래서 보고서들이 한 2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거 간단하게 2개만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다올투자증권의 그 김양재 연구원님이 애플은 VR을 어떻게 만들까? 그 보고서에도 나온 게 아예 그 VR 기기를 다 분해해 놓은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안에 무슨 부품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공부하시기 좋은 건데 MR이 뭐냐면요. VR은 가상현실. 내가 이걸 네. 쓰면 앞에 이제 게임이 나오는 거죠. 네. 완전 가상현실이고 AR은 포켓몬고 아마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보는 환경이 실제 환경인데 예. 거기에 이제 그 가상 예, 좀 약간 이미지가 약간은 거죠? 겹쳐 있는데 예. 근데 MR은 어쨌든 이 2개 다 합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믹스드. 믹스드. 예. AR, VR을 합친 혼합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기들은 이렇게 MR로 많이 나올 거예요. 혼합해가지고. 그리고 내년 2월에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이 VR 기기 2번째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 7년 만에. 그래서 게임 쪽으로 좀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애플은 아마 3월에 출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애플이 가장 중요하고, 5월 달에는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 메타캐스트 3라는 제품을 5월에 아마 출시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애플은 이번에 나오는 기기가 카메라가 무려 12개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체도 관찰할 수 있는 그 카메라가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밖을 또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총 12개 정도 들어가고 리얼리티라는 이름의 OS가 새로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OLED 아마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애플이 만약에 출시를 해서 이게 히트할지 모르지만 애플이 만약에 나와서 히트를 해준다면 이 시장이 커지고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부품을 아마 납품을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가장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카메라고요. 거기 FPCB 있죠. 카메라나 이런 센서를 연결하는 예. 그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플렉스블 예, 그 PCB 죠. 연성 예, 연성 PCB죠. 예, 인쇄로 기판. 예. 이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스마트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약간 센서라든가 이런 게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이게 안경이다 보니까 이게 휘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FPCB의 중요성이 좀 굉장히 커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있는 밸류 체인만 제가 기업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주 일렉트로,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긴 반도체겠죠. LX 세미컨도 약간 이제 그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고요.
BH랑 뉴프렉스는 아까 말씀드린 FP12. 예. 그리고 삼성전기는 카메라 쪽, 예. MLCC 예.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보고서는 NH투자증권의 그 도현우 연구원님하고 그 외에 이제 몇 분이 같이 쓰신 건데 제목이 XR이 창조할 뉴 리얼리티라는 제목이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셨냐면 스마트폰은 내년에 성장 못한다. 아. 역성장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XR 기기 같다. 예. 예. 그래서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데 예, 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익스텐디드, 예. 예. 그래서 PC 다음에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 다음에 XR 기기 같다. 아. 이게 내년부터 이제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애플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도 애플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애플의 하드웨어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장을 좀 장악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분이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기기에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들어가고요. 그다음 디스플레이, 여기 OLED, 그다음에 센싱, 아까 그 카메라 있죠. 예. 요 세 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아까 그 다올투자랑 결이 좀 다른 게 XR 기기가 성공하려면 기기만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다. 그래서 게임, 네. 그다음에 스포츠 관람할 때 우리 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 현장감 있게 이거 쓰고 중계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콘서트 관람 아. 이런 것들도 XR 기기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현장감 있게. 그 엔터주도 관련이 네, 있겠네요. 엔터 이런 게임 네. 이쪽 콘텐츠도 좀 눈여겨보자라는 그런 시각의 보고서니까 여기서 추천하는 종목은 애플 부품주 중에서는 LG 이노텍 BH 네. 그리고 XR 폴더블 그 스마트폰 부품 있죠. 거기랑 이걸 만들게 한 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 또 삼성전기 BH 그리고 KH 바텍 이녹스 첨단 소재 여긴 폴더블까지 좀 같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 미디어 있잖아요. 아까 예. 말씀드린 이쪽은 SM하고 네.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이언트 스텝 이 두 개의 기업을 일단 여기 추천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미국 10월 물가 발표 이후에 긴축 완화 기대감이 커졌지만은 또 반대로는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도 11월 물가 지수까지 확인한 뒤에 연말 증시의 방향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블리의 비밀로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